저는 오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모르고 목사님 기자회견한다 해서 그냥 해석하려고 왔는데 몇 마디 그냥 인상담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6.25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년 전에 6.25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국회에도 부의장이라는 프락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그쪽에 포섭된 것처럼 보이고 바로 직전에 휴일에 일요일에 거의 대다수의 사병들 장병들을 휴가를 보냈고 의외로 그래서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음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6.25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여러 우방 국가와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흘린 피로서 나라를 이만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당히 편안하게 지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갑자기 요새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2의 6.25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작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만 해도 곳곳에 있어요. 이게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이 청와대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당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 정부가 자기들이 꾸미는 거대한 음모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간단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헌이니 무슨 연방제니 하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 상황에서 진짜로 가능이나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과 아버지와 삼촌과 아저씨들이 지킨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당시와 6.25 직전에도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콘서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북한 놈들 저거 별거 아니다. 새벽에 공격하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전변에서 먹는다 콘서트를 쳤습니다. 우리가 저거 일패도지 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우리 국방부 장관 굉장히 용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위 능력 방어 심리를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지금 국가적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제2의 6.25에 대한 방비도 하려니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재명이니 뭐 등등이니 전당대 일자니 뭐 하고 있는 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는 분화가 될수록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분화가 많이 될 겁니다. 이쪽에 소위 우파의 문제인데 흔히 하는 말로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무슨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저거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다 약점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약점을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단합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유남욱의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요새 제가 좀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가 분명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약하게 저를 욕을 해서 아주 화딱지가 날 정도로 이 늙은 영감탱이야 네가 어떻게 유남욱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 쓸데없는 짓거리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제를 빼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열 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최고 지도자이신
목사님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이 북한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들의 이 거대한 공세를 막기 위해서 전 국민적 전선을 만들고 전 국민적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을 저는 우파가 공동정부를 수립한다는 자세로 우리 국민혁명당이 자리를 깔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진짜로 아주 자기 실력을 뽐내가지고 전부 경선해라 이래. 경선해가지고 예를 들면 1등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나가고 2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구성장 행정부장 국무총리하고 이거 이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 정부에 참여하는 그런 연합전선을 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금조금한 사건을 가지고는 따지기 시작하면 저쪽에 분열 공작에 우리가 할 일 없이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저는 기독교 입국을 목사님에게 자꾸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바꿉시다. 그래서 불교도 카톨릭도 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지키고 전제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개인적인 약간의 흠결을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그리고 대동단결해서 나는 뭘 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영주 고영일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그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된 당원이 50만이 넘죠. 저기 국민의힘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100만, 200만 만들고 여기서 판을 붙이면 휩쓸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뜻깊은 지원과 뜨거운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